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10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폐 시간가치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죠. 이 화폐 시간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론과 미래 이론은 같지 않다. 그래서 가치를 동일한 시점으로 옮겨놓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가치라는 개념은 아주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에서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폐 시간가치를 활용해서 사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행하고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부채 쪽이긴 하지만 자산과 유사하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이렇게 세 개의 개념으로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부채 빗대서 발행과 발행 기간과 만기 상환과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 발행입니다. 먼저 사채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이제 출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업 자금을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종잣돈인 경우에 자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남의 돈을 빌려서 언젠가 갚아야 될 개념이 바로 부채였죠. 근데 회사에서 이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은행이 아닌 일반 대중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가 자기가 돈을 빌렸다는 증서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일반 고객에게, 일반 대중에게 팝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그거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증서니까 돈을 빌려준 효과가 되고 그 빌려준 동안에 이자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바로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데요. 이게 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사채를 좀 더 일상적으로는 회사채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주식과 사채는 우리가 유가증권을 처음 배우셨죠. 지금도 간단히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데 주식을 조달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자본의 개념이고요. 사채로 조달하게 되면 이거는 타인 자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통점은 주식은 지분증권이라는 개념의 의미고 사채는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해서 주식은 경영에 참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영업 실체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되고 만기에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 만기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사채는 경영에 참가는 하지 않지만 영업활동에 관계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또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채는 부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할 때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 또는 돈을 빌렸다는 거에 증서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채는 형식적인 틀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채가 있잖아요. 사채 공통적인 기준이 뭐가 있냐면 액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액면. 자, 그러면 액면이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얼굴 값이죠. 얼굴 가치. 그래서 나중에 원금으로 갚아야 될 금액, 그죠? 내가 만기에 사채를 구입한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채권자라고 합니다. 사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이 갚아야 될 표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기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돈을 빌렸으니까 돈에 빌린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게 이자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사채를 발행할 때, 물론 이제 발행자가 있고 있는 게 하겠지만, 사채를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액이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라면 이 증서를 판매하면서 자기가 지금 받는 돈, 그것을 우리가 발행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자율이 있죠? 사채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쿠폰 레이트 또는 스테이트 레이셔에서 액면 또는 표시 이자율을 하는 겁니다. 이 액면 이자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요 액면이 만약에 A라고 하고 이자율이 I라고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표시 이자율에 그죠? 액면 가액을 곱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에 이렇게 하면 이게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 이자율로 표시한다면 율은 요거니까 I는 이자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이와 같은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은 이자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자율의 표시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표시 이자 금액, 표시 이자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경우 예가 있네요.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표시이자율이 12%다 라고 하면 매년 100만 원에다가 12% 곱한 1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장부에 액면을 기준으로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정한 이자율과 무수한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서 공급하는 자금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화폐 균형 가격인 이자율과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금 시장에서 화폐 균형 가격으로 결정된 이자율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장 이자율, 마켓 레이트란 말을 씁니다.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한 이자율이 아니고 자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채를 발행하는데 어떨 때 발행 방식에 대한 계산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먼저 액면 발행을 보실까요?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내 사채에 적혀져 있는 액면 가액과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받는 가액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걸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반대로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가액보다 발행 가액이 더 적은 경우죠. 액면이 만약에 10억인데 발행에 사채를 팔았는데 가격은 9억 5천밖에 안 되더라. 이러면 이게 할인 발행이라고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할증 발행은 할인 발행의 반대겠죠. 액면 가액보다 발행 가액이 큰 경우를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이 보통 사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사채 발행을 볼까요? 자, 사채 발행은 이미 보신 것처럼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사채의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했죠. 이 표시 이자율이 만약에 12%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표시 이자율 또는 약정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 형태가 정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건 액면 발행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할증 발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면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찍었습니다. 여기 이자율은 12%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려고 해요. 만기에 A라고 하는 금액을 줄 테니까 12% 조건은 이걸 사갈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려줄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12%를 제시한 거, 이자를 12% 주겠다라고 제시한 거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 보니까 이자가 14%를 줘요. 그럼 아무도 12% 조건의 내 사채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나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눈물을 머금고 액면보다 적은 금액을 줘도 내가 12%의 액면 금액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만기에 가서는 네가 적은 금액을 빌려줬지만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주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아, 내가 조금 덜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대신 이자를 좀 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형식이 성립될 거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더 낮은 10%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럴 땐 제가 배짱을 튕기는 겁니다. 나 액면이 A인데 니들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만큼 더 줘야 내가 시장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줄 테니 살려면 사라. 그렇게 발행되는 게 바로 할증 발행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할인 발행이나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의 결정 요인은 바로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발행이 되면 이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발행자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현금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채를 발행한 총 발행 가액이 되죠. 그러니까 산 가격입니다. 일반인들이. 또 내가 판 가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대 계정은 뭘 써야 되느냐? 예, 공통적으로 회사채, 사채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요 사채는 액면 가액, 사채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액면 가액이 뭐라고 했죠?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을 기록합니다. 자, 액면 발행은 발행가액과 액면이 같으니까 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데요. 만약에 할인 발행이 되면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비교했을 때 액면가액이 큽니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기 때문에 거래 이중성의 문제가 생겨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이만큼을 계산해서 부족한 쪽에다 채워넣게 되고요. 이 계정 과목을 어떻게 붙여주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보다 싸게 할인해서 발행함으로써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이 금액이 이만큼이다 라는 개념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반대로 액면 가액보다 발행 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변이 부족하니까 그 차익만큼을 줬고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보다 더 많이 발행해서 할증이 되게 발행돼서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이 금액이다 라는 의미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이 어떻게 됐든 간에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나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사채는 보통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채의 액면가가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이면은 역시 마이너스 형식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뭐가 되니까 발행 시점에서 볼 때는 이게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자, 뭐 이와 같이 됐고 만약에 이게 할증 발행이라면 이제 이거는 액면에 일정 금액이 더해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발행가액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초 발행할 당시에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 사채를 발행하면 구입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유가증권 배웠을 때 사채를 기록하는 회계 처리가 바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었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렇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원가로 기록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은 어느 경우에 일치하냐면 액면 발행할 경우만 일치하겠죠. 예. 만약에 액면이 아니고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 된다면 이 현금액이 액면 가액이 아니고 바로 발행 가액으로 형태가 잡히겠죠.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예,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예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액면 가액 100만 원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죠. 만기 5년. 그리고 표시자율이 10%일 경우에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라 하는 얘기는 사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 할인을 위한 현재 가치 표를 우리가 이미 봤었죠. 그거에 따라서 주어진 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화폐의 흐름을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에서 어떻게 현금 흐름이 생기냐
만기 5년째 가서요, 100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죠?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간 동안 얼마를 또 줘야 되냐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뒤에 10만 원, 2년 뒤에 10만 원, 3년 뒤에 10만 원, 4년 뒤에 10만 원, 그리고 5년 뒤에는 원금을 갚는과 동시에 10만 원.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앞으로 현금의 흐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면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죠. 이렇게 매년 지급해야 될 10만 원과 특정 연도 만기에 지급해야 될 100만 원.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떤 현재 가치 요소를 현가 요소를 사용할 수 있냐 하면 매년 금액의 현재 가치니까 연금 현가. 다시 말해서 연금에 대한 현가를 활용하면 되고요. 100만 원이라는 것은 5년 뒤에 일시로 지급하는 거니까 단일 금액의 현가 요소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각각 8%, 10%, 12%인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8, 10, 12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발행가액은 1번인 경우, 다시 말해서 8%면 일단 결론은 표시자율보다 낮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우리가 할증 발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현금의 흐름이 두 가지니까 이자 10만 원의 연금 현가는 8%에 해당하는 연금 요소 3.99271을 활용하면 되고요. 100만 원은 단일 금액의 현가 요소인 0.68058을 계산해서 발행가액을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게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10%가 되면 같으니까 계수는 10%에 관련된 계수를 사용하지만 결과적인 금액은 딱 액면과 똑같이 100만 원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면은 결과는 이미 아는 것처럼 할인 발행이 되겠죠? 해당 라인의 현가표를 계산해서 활용해 보면 발행가액이 92만 7,908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신 것들을 실제 계산해 보니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차이에 따라서 발행가액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채 발행을 했으니까 발행하게 되면 이미 보신 것처럼 액면일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죠. 할인이 되면 이미 보신 것처럼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발행한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여기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이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된 상태죠. 그렇죠? 결국 액면가액은 내가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니까 이건 내가 받은 금액이고 그러면 적게 받고 많이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액 금액이라는 건 일종의 뭐하고 유사하냐면 이자와 유사한 겁니다. 내가 별도로 약정한 이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채 할인의 차금은 보유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찰로 지급하는 사채 이자에 플러스해서 계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증 발행은 반대겠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비교해 보면 발행가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받고 적게 갚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은 내가 지급하는 이자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효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은 할인 발행할 때는 우리가 표시이자 금액은 모든 경우에 똑같겠죠. 그죠? 이것은 액면가에다가 표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할인 발행했으면 적은 금액을 받고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을 이자에 가산한다. 이런 의미고 할증 발행을 하면 많은 금액을 받아서 적은 금액을 갚는 거니까 그 차이 금액은 이자에서 차감해서 표시를 하게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매년 할 것은 매년 따라서 정리되도록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정액법 어디서 보셨냐 하면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봤죠.
일정한 금액을 매년 계상한다. 그러면 이거의 사채에서 왜 나오느냐?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 부분을 사채 이자에 가산해야 되는데 그 가산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채 발행 총액을 사채 발행 기간으로 나눠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는 표시이자 금액에다가 더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할증 발행이 됐다면 할증 발행은 동일한 매년 같은 금액을 표시이자에서 마이너스한 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계산이 간단하긴 하지만 현재 기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정액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채 장부가액이라고 의미가 있는데 이 장부가액은 엄밀히 얘기하면 만기로 갔을 때 이게 상환할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 상환할 금액이기 때문에 장부가의 상환할 금액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빌린 금액이라는 개념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은 빌린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 빌린 금액에 따른 이자율은 원래 동일한 거죠. 원래 10% 빌리기로 했으면 빌린 금액별로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빌린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이 일치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이자율을 보통 우리가 유효이자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발행가액과 상환액이 일치되도록 하는 이자율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액면가액 100만 원이고요. 만기 3년, 이자 지급일은 12월 31일인데 1월 1일 발행을 했습니다. 표시이자율이 10%인 사채죠. 자, 그런데 각각 발행가액이 8%, 10%, 12%면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할증 발행되고 액면 발행되고 할인 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각각의 차금의 상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표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개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할증 발행을 하면 발행가액이 기초장부가액으로 105만 1,540이 됩니다. 내가 이거 빌린 거라는 거죠. 장부가액은 빌렸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시장 유효이자율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시장이자율의 개념입니다. 시장이자율이 조금 전에 예에서 볼 때 8%, 10%, 12%였죠. 물론 액면가액은 표시이자율은 10%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자율 10%, 8%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니까 이걸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8%를 곱하면 그러면 84,123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약정되기 전에 10만 원이니까 액면가에 10만 원 곱하면 10% 곱하면 표시이자는 10만 원이죠. 더 많은 돈을 빌렸고 나중에 저 적은 돈을 갚으니까 유효이자와 표시의 차이만큼이 할증 발행 차금을 줄여주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고, 다시 말해서 표시자에서 빼주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이 빠지면 105만 1,540원에서 D라는 금액을 차감해서 장부가액이 줄어들고요. 기말 장부가액은 다시 기초 장부가액이고 또 동일한 논리로 정리해서 17,140원이 감소하고 다시 기말 자액은 기초가액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만기가 되면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이자 금액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장부가액이 만기가 될수록 계속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현금은 10만 원 나갔죠? 보시는 것처럼 유효이자 금액이 이자 비용으로 잡혀야 되니까 천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급한 금액과 유효이자의 차이가 할증 발행 차금 상각 금액이 되니까 할증 발행 차금의 감소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액면 발행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현금 지급하는 비용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할 때는 발행가액이 95만 1,960이죠. 그럼 역시 이때 할인 발행일 때 유효이자율은 12%였죠.
그러니까 12%를 곱해서 금액이 매년 정리가 됩니다. 자, 12%를 곱하면 현금 지급액보다 유효이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이자로 계산하고 그 금액만큼은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 장부가액은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드니까 빼는 금액이 주니까 장부가액은 점점 증가가 되겠죠. 역시 만기에 100만 원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것이 바로 사채의 발행 이후에 보유 기간 동안 정리되는 회계처리다. 그리고 삼각표가 어떤 논의로 작성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기가 되면요, 할인 발행 차금이 있던 할증 발행 차금이 있던 그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결국 만기에는 액면가만 남으니까 이 액면가를 현금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만기의 현금을 받은 만큼 그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상환하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사채 보유와 그 다음에 만기 시의 회계 처리 또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유동 부채와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재무상태표 중에 자산과 부채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